리포트. 삶의 현장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박경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감동적인 미술 작품전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95세 김두엽 할머니와 그의 아들 이현영 화가의 작품이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 전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여는 전시 그 자체도 지금 놀라운데, 와, 95세라니요. 이 김두엽 할머니의 연세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쵸. 이 김할머니의 경우에는 83세에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만 치면 13년 차 화가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의 모지스 할머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출생인 모지스 할머니가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다양한 작품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로즈 와일리 할머니의 경우에도 75세부터 작가의 길을 걸어서 86세의 유명 화가가 됐는데 이 두 상황을 따지고 보면 김할머니는 두 화가보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네, 와,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전시전은 울산 동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한 첫 기획 전시로서도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삶의 행복 그리고 희망이거든요. 네. 이번 전시가 어떻게 기획됐는지에 대해서는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 한은숙 관장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저희가 5월 상반기에 사실은 울산 기획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기획전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좀 모자전으로 치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김두엽 할머니 같은 경우 예전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두 모자 간의 삶은 인생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었고, 어떤 기획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를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다가 최근에 할머니 이름으로 나온 이제 신간 그림 에세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고, 그 그림을 또 보다 보니 너무 이제 기교 없이 너무 솔직 담백하게 따스하게 그린 그림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따뜻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김두엽 화가의 이야기는 지난 2019년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도 알려진 적이 있네요. 이번 전시전을 통해서 할머니의 솔직 담백한 그림 실력, 여기에 전문성을 더한 아드님의 그림 실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 한은숙 관장은 이번 모자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 오사카 출신이고요. 네. 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고 또 힘든 시집살이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할머니가 작품을 이렇게 귀엽고 밝고 또 따뜻하게 만드실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일제강점기 시대적 아픔을 직접 겪으셨으니까 참 남다른 인생사를 가지고 계신데요. 아들인 이현영 작가 또한 또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 아드님의 경우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좀 어려워서 중간에 택배 일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두엽 작가의 아들인 이현영 작가와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울산 전시회가 이제 어머님하고 저하고 둘이 전시를 하게 된 게 15번째거든요. 한 10번째까지는 제가 택배를 하면서 그림도 같이 그리고 또 전시도 했었죠. 근데 이제 허리를 다치고 나서 허리 수술하고 나서 이제 1년 전에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시작을 했고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 때도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혼자 먼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최대한 어떤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만족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고 또 완성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울산이 처음 와보는 도시거든요. 여기가 원래가 이제 공업도시고 상업도시란 말이죠. 제가 사는 광양도 마찬가지로 제철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커진 상태였는데 제가 사는 광양하고 울산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문화 관광 쪽은 아직 좀 인프라가 조금 약하지 않나. 문화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면 더 도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럴까요? 국가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문화적으로.
네, 예술가는 정말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정말 오랫동안 미술 하나만 바라보고 외길을 걸어오신 건데 이현영 화가의 말처럼 우리 울산도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을 앞으로 엿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견호 리포터가 전시장도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현영 작가는 주로 어떤 작품을 그렸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의 스토리를 다 듣고 그 이후의 작품을 감상했는데 네.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시간을 내서 세밀하게 그렸다는 것이 우선 감동적이었고 기억나는 작품이 뭐 금강산을 그린 작품도 있었고 또 일출의 모습을 또 세월호에 빗대서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이용해서 그린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는데 정말 여러 색깔을 혼합해서 점을 찍어서 네. 그렇게 만든 작품도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품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큽니다. 네. 엄청 커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보셔야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하는지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경도 리포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머니인 김두엽 화가도 이야기를 나눠보셨죠. 맞습니다. 김두엽 화가로부터 좀 어떻게 하다가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전시전을 열게 된 소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70대부터 80대까지는 바느질 했었어요. 고선서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내가 연필로 하고 사갈 하나 길 있나 봐요. 그냥 그것도 생각도 없이 사갈 하나 길 났는데 얘가 일 갔다 와갖고 막 사갈 이거 누가 길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가 길 있지 누가 길 사람이 있냐? 그래갖고 이제 얘가 칭찬을 해준 거니 나가 좋았는 것 같은가. 그걸 길어 얻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림을 기리기 시작했어요. 막 달력 대편에다가 그때는 뭐 공책도 없고 뭐 수기집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시를 하게 된 게 이제 내가 더 기르고 싶더라고. 전시를 한다는 게 내가 더 이쁘게 더 잘 그려야 되겠다 싶고 또 가만히 처음 들어게 앉았으면 심심하고 또 처음이한테 나 누워 있어도 심심하고 그래서 까짝까짝 그림이 이렇게 기르고 싶으면 덜 심심하고요. 또 시간도 잘 가고 전시와 함께 그림이 좋죠. 나가 배운 것도 없는 나가 무슨 전시를 또 하고 있냐 싶고 기특하지 나가 네, 올해 연세가 지금 95세라고 하셨죠.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밝게 웃으시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저도 함께 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네요. 작품이 주는 느낌도 벌써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김두엽 할머니 작품은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우선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작품을 딱 보시면 이거를 의도하고 그리셨구나 하는 그런 동심의 세계로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설이 필요 없고 딱 그냥 보시면 알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추상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깊게 좀 고민을 하고 좀 해석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김할머니의 작품은 이제 동네의 모습 들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꽃들을 그린 작품들이 많아서 정겹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모습하면 항상 집 두 채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와닿는 뭉클한 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이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구나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이현영 작가의 아내인 김소영 씨와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이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두 모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낙서를 해놨더라도 칭찬을 하더라고요. 야, 이 부분 좋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본 사람인데 어머니도 그림 그리시고 남편도 그림 그리고 이러니까요. 제가 한번 대충 그려놔봤더니 칭찬을 폭풍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서너 점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현영 씨 칭찬이 진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우리 어머니도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행복해서 매일 그리고요. 지금도 그려놓으신 다음에 야, 이거 이쁘냐? 그리고 물어보셔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그림 좋은데? 이러면은 야, 내가 그림 안 그렸으면 쟤한테 칭찬 못 받잖아요. 못 받았을 텐데 야, 나 그림 그려서 오늘도 칭찬 받았어. 이렇게 기분 좋아하셔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이 동기부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한 그림 그리기였는데 이렇게 아드님과 함께 전시까지 여셨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실까 싶네요. 두 모자가 함께하는 모자전은 다음 달까지 계속 열리는 거죠? 네, 오는 6월 6일까지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릴 거고요. 이 김두엽, 이현영 화가의 모자 초대전 많은 관심 바라겠고, 사실 이번 전시는 딱 보시면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또 대단하다라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간 나실 때 꼭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다 리포트 오늘은요,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김두엽, 이현영 화가 모자 초대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경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